저기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피곤한 아저씨들 보이시죠? 사실 저분들이 펜타곤조차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전사들입니다. 미국 최고의 안보학 강의실, 펜타곤 출신 석좌 교수가 띄운 사진 한 장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굽은 어깨, 그저 삶에 지친 평범한 가장들이었으니까요. 첨단 무기와 막대한 예산만이 국력이라 믿었던 제게 총기조차 없는 나라의 아저씨들이 안보의 핵심이라는 건 그저 농담 같았죠. 하지만 교수님의 입에서 1급 기밀 같은 실전 데이터가 쏟아지는 순간 제 온몸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맹수로 돌변하는 600만 명의 예비 전력.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감히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뼈저린 진짜 이유.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벌꾸로 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체구는 조그맣고 눈망울은 귀엽장한데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로 기네스북에까지 당당히 이름을 올린 녀석입니다. 맹독을 품은 코브라한테 물리더라도 잠시 기절했다가 제 몸에서 스스로 독을 해독하고 일어나 그 코브라를 씹어먹습니다. 덩치가 10배는 훌쩍 넘는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를 마주쳐도 피하기는커녕 이빨을 드러내고 끝까지 달려들어 기어코피를 보고야 마는 지독한 녀석이죠. 겉모습만 보고 만만하게 여겨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외모와 본성이 130도 다른 그야말로 압도적인 반전의 생명체. 그런데 국제안보와 군사 전략을 파고들다 보니 이 무시무시한 벌꾸로 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 닮은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방이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반도의 땅덩어리. 평소 겉보기엔 그저 예의 바르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들의 나라. 하지만 내 가족과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 이 땅의 모든 평범한 남자들이 자비 없는 맹수로 돌변하는 이상한 나라. 네, 메이더로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국제안보 전략학을 전공하고 있는 데이비드 밀러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미국 펜타곤 국방부에서 15년간 아시아 태평양 방어 전략을 총괄했던 안보계의 거물 리처드 하디 교수님의 특별 안보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숫자, 즉 첨단 무기와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만이 완벽한 안보를 만든다고 철석같이 믿는 콧대 높은 미국의 엘리트들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를 덮는 항공모함의 전단 규모, 레이더를 뚫는 스텔스 전투기의 보유 대수, 수천 킬로미터 밖을 타격하는 정밀 미사일. 이런 막대한 자본력만이 진짜 국력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디 교수님이 대형 스크린에 띄운 이 나라의 안보 핵심 전력 사진을 보고 강의실 곳곳에서는 참지 못한 헛웃음이 빵 터져 나오고 맙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건 미사일이나 전차가 아닙니다. 서울 아침 8시 30분 출근길 지하철 2호선의 흔한 풍경입니다. 무기나 군사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죠. 특히 제 시선은 사진 한가운데 지하철 손잡이를 힘겹게 부여잡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꽂힙니다. 며칠은 야근에 시달린 듯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 청춘의 탄력은 사라져 배가 볼록 나왔으며 셔츠는 여기저기 구겨져 있습니다. 낡은 구두에 손에는 달아빠진 서류 가방이 들려있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무거운 삶의 짐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몹시도 고단해 보이는 이 땅의 평범한 40대 가장의 얼굴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랑 농담하십니까? 세계 최강의 억제력을 논하는 진지한 자리에 저런 무기력하고 약해 빠진 동네 아저씨 사진이라뇨. 하지만 강단을 짚고선 하디 교수님의 표정은 등골이 오싹할 만큼 차갑고 서늘합니다. 교수님이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속 졸고 있는 아저씨의 굽은 어깨를 툭툭 가리키며 묵직하게 입을 엽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제군들. 다들 저 남자가 만만하고 우스워 보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오만함을 부셔버릴 저 피곤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이력서를 읽어드리죠. 화면 속 저 남자는 영하 20도의 살을 에이는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맨몸으로 노숙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25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며칠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안전핀을 뽑은 실탄 수류탄을 정확한 타격점에 던져 넣는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개인 화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방향을 계산해 몸을 던지는 전술이 뇌가 아닌 세포 하나하나에 완전히 새겨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 같은 군사 훈련을 군말 없이 끝마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가족을 위해 저렇게 지하철을 타고 묵묵히 출근하는 중인 겁니다. 그 순간 제 입가에 맴돌던 오만한 미소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뭉성거리던 강의실의 공기마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고 맙니다. 교수님의 서늘한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다시 강의실을 울립니다. 한국 남성의 징병률은 사실상 100%에 가깝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이 혹독하고 정밀한 전투 훈련을 거칩니다. 그렇게 배출된 대한민국에 훈련된 예비 전력 규모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275만 명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미국 해병대 전체 병력의 10배가 훌쩍 넘는 끔찍한 숫자죠. 그런데 이 거대한 275만 명의 훈련된 군대가 평소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군부대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양복을 입고 회사에서 엑셀을 만지고 있고 작업복을 입고 공사 현장에 있으며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바로 저 사진처럼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비웃어댔던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둔탁한 충격이 밀려옵니다. 하디 교수님은 군사 안보학의 핵심인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이라는 무서운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인간의 뇌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고통스럽던 절차를 잊어버리려 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며 땀과 피로 체화시킨 근육의 기억은 절대 포맷되지 않습니다.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배가 훌쩍 나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위기 상황에서 손에 소총 한 자루가 주어지고 익숙한 구령이 떨어지는 순간 굽어있던 어깨가 펴지며 본능적으로 견착이 이루어집니다. 뇌가 이성을 찾아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 분대 단위의 전술 기동을 자동으로 펼쳐냅니다. 살을 맞대본 적 없는 모르는 아저씨들이 모여도 눈빛만으로 완벽한 살인 기계 조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 사진 속 고단한 아저씨들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어서 교수님이 던진 비교 데이터는 오로지 첨단 기술만 맹신하던 저의 서구식 안보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펜타곤 전략가들이 한국을 보며 가장 기묘하게 여기고 또 경악하는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바로 총기의 역설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가장 극단적이고 엄격하게 금지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묘하게도 총기 청정국인 이 나라의 성인 남성 대부분이 언제든 백발백중에 정밀 사격을 구사할 줄 아는 엘리트 사수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에 동네 마트에서도 총을 살 수 있고 거리에 총기가 흔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총을 전술적으로 통제하고 분대를 이뤄 화망을 구성하며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훈련된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제대로 총을 쏠 줄 아는 전사는 없는 텅 빈 나라가 우리 미국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일상에 총은 단 한 자루도 굴러다니지 않지만 나라가 위태로워 부름이 떨어지는 순간 무려 275만 명의 정예 전사가 지하철에서 낡은 식당에서 비좁은 골목길에서 먼지를 털고 쏟아져 나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구겨진 셔츠와 처진 어깨만 보고 그들을 함부로 평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치기 어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스텔스기나 핵 잠수함이 보이지 않아도 국방 예산의 수치가 미군에 비해 초라해 보여도 저렇게 거대한 일상 속에 완벽하게 위장된 수백만 명의 전술 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초강대국도 수백조의 돈을 쏟아부어도 감히 흉내내거나 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이고 뚫을 수 없는 방패이자 창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느라 그저 삶에 지쳐 고단하게만 보였던 이 땅의 굽은 어깨를 가진 아버지들. 그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손에 수천 년을 이어온 호국의 핏줄과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맹수의 본성이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당혹감을 넘어 거대한 경외심마저 심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앞자리에 앉아 언제나 숫자로만 세상을 분석하던 동기 녀석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과거에 철저한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팩트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하고 나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 정말 국가의 끔찍한 피바람이 부는 실전 상황이 닥쳤을 때 저 피곤한 아저씨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총을 들까요? 국가의 강제적인 의무로 받았던 훈련과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실전에서 반가쇠를 당기는 의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폭발적인 전술을 기억하고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막상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기술은 먼지처럼 흩어지는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그 도발적인 질문을 들은 하디 교수님의 입가에 오늘 강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상황을 긍정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압도적인 공포를 마주했을 때 어이가 없어지는 서늘한 허수음과도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스크린 속 지하철 아저씨의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데이비드, 그리고 여기 모인 펜타곤의 미래들. 자네가 방금 던진 그 거만한 의문은 과거 야욕을 품고 한반도 후방을 침략했던 북한의 최전개 무장 게릴라들과 미국 심장부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약탈을 일삼았던 무자비한 갱단들이 똑같이 품었던 아주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착각의 대가는 시체가 산을 이루는 참혹한 죽음이었죠. 도대체 왜 이 땅에 배 나온 아저씨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목숨을 던져 싸우는지, 제도가 강제하거나 국가가 명령하지 않아도 어떻게 스스로 완벽한 소대와 중대를 직조해내어 잔인하게 적들을 말살해 버리는지, 지금부터 그들이 실제 피비린내에 나는 전장에서 증명해낸 소름 끼치는 살육과 방어의 기록들을 여러분 눈앞에 낱낱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은 맹수들, 그 진짜 사냥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한반도의 험준한 산맥으로 바뀝니다. 1996년 9월 대한민국 강릉 앞바다에 북한의 잠수함이 좌초하며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원 무장공비들이 남한의 심장부로 침투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하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의 공기를 묵직하게 짓누릅니다. 당시 이들을 잡기 위해 대한민국 최정예 현역 부대들이 총동원되어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그림자조차 찾지 못한 구역이 있었죠. 현역 수색대조차 여긴 아무것도 없다며 철수했던 험준한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소엔 그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농사를 짓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지역 예비군 아저씨들에게 실탄과 방탄복이 지급된 겁니다. 무장 공비가 출몰했다는 뉴스가 타전되자 처음엔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맹렬한 분노로 바뀝니다. 내 딸이 매일 오가는 저 숲길에, 내 아내가 장을 보러 가는 저 산등성이에 감히 살인귀들이 숨어 있다고. 이 끔찍한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훈련장 흙바닥에 드러누워 조기 퇴소만 기다리던 불량한 예비군 아저씨들의 몸속에서 찰칵 하고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가족의 목숨에 총구가 겨눠지는 순간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비 없는 사냥꾼으로 각성해버립니다. 투입되자마자 이 아저씨들은 지도를 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현역 부대가 아무리 지도를 뚫어져라 연구해도 어릴 적부터 그 산을 제 집처럼 누비며 도토리 주우러 다니고 땔감하러 다니던 동네 아저씨들의 본능적인 직감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하디 교수님의 설명에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는 기분입니다. 예비군들이 수색에 투입되자마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저기 바위 및 흙 색깔이 묘하게 다르잖아. 당장 파봐. 동네 지형을 꿰뚫고 있는 아저씨의 손끝 하나에 현역 부대가 열흘 넘게 눈먼장님처럼 지나쳤던 공비들의 비밀 비트 은신처가 단번에 파헤쳐집니다. 밤이 깊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도 이 아저씨들은 헤매지 않죠. 어느 능선으로 도망가야 시야가 트이는지 뻔히 보이니까요. 점령군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정규군이 아닙니다. 내가 숨어있는 골목의 사격 각도를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 집 앞마당을 지키기 위해 눈에 핏발이 선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실사례를 띄웁니다. 이번엔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2007년 대한민국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입니다. 검은 재앙이 바다를 덮치고 생태계가 초토화되자
전국에서 무려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저 같은 미국인의 상식으로는 100만 명의 민간인이 좁은 바닷가에 몰리면 당연히 통제가 불가능한 아수라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휘관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오합지졸일 테니까요. 그런데 위성으로 촬영된 태안의 해안선 모습은 제 두 눈을 거세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가 시키거나 통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현장에 도착한 평범한 민간인들이 스스로 구역을 쪼개고 작업을 분담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바위 틈에 무거운 기름통을 나르는 최전방 보급선을 구축하고, 아주머니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쉴 새 없이 기름을 닦아내며, 어르신들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식사를 해다 나릅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이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단이 아니라 거대한 정규군의 상륙작전 같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피 속에 무섭게 박혀있는 동원의 체질입니다. 군대에서 죽어라 굴러가며 몸으로 깨우친 분업의 절차,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맞춰 돌아가는 감각이 십수년이 지난 후 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뼈를 때립니다. 총을 들면 완벽한 전투분대가 되고 기름띠 앞에서는 완벽한 방제부대가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평소 사회에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며 쌓아 올린 사회적 전문성과 20대 청춘을 바쳐 몸에 새긴 군사적 체질이 결합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극강의 괴물 같은 전투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름 돋는 전투 유전자가 남의 나라 땅, 그것도 총기가 난무하는 무법천지 미국 한복판에서 대폭발했던 전설적인 사건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바로 1972년 LA 폭동입니다. 흑인 폭도들의 거대한 분노가 애꿎은 한인타운으로 향하고 무능한 미국 경찰들이 부유층 동네만 지키겠다며 한인들을 내팽개치고 헬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그 절망의 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총성이 울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만약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었다면 지하실에 숨어 울부짖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가게가 불타고 내 가족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를 지켜줄 경찰도 국가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군대를 만든다. 평소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 사장님, 철물점 이사장님, 식당 주방장 박씨, 아저씨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과 엽총을 꺼내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비상 연락망을 돌린 지 불과 4시간 만에 완벽한 지휘체계가 갖춰지고 6시간 만에 현역 시절의 군 주특기를 살린 방어선이 세팅됩니다. 통신병 출신은 무전망을 뚫고, 보병 출신은 골목에 바리케이드를 치며, 저격수 출신은 건물 옥상의 엄폐물 뒤로 몸을 숨깁니다. 미국 군대조차 이런 정규 조직을 꾸리려면 수주가 걸리는데 이 아저씨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해낸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들이 즉흥적으로 구축한 정보망입니다. 동네의 작은 한인 라디오 방송국이 순식간에 군대의 최첨단 작전 통제실로 둔갑해버리죠. 지금 6번가 쪽으로 무장갱단 50명 진입 중. 3조 병력 즉시 화력 지원. 바람! DJ의 다급한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면 건물 옥상에 매복해 있던 예비역 명사수들이 일사불란하게 무전을 주고받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붓습니다. 펜타곤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겨우 구축할 수 있는 현대 전술 통제 시스템을 이 평범한 한국의 군필 아저씨들은 동네 라디오 방송과 카폰 몇 개로 완벽하게 돌려버린 겁니다. 하디 교수님이 당시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이 광경을 취재하던 미국 방송의 흑백 영상을 재생하자 오만했던 저희 강의실 학생들 입에서는 헉 하는 숨죽인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한인타운 한가운데 낡은 방탄복조차 없이 빨간색 해병대 전우호의 조끼 하나만 걸친 백발의 노병 아저씨가 권총 한 자루만 덜렁 쥔 채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입니다.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적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마주 걸어가는 그 압도적인 호랑이의 기백. 수십 년 전 피 튀기는 진짜 전장을 누비며 몸에 새겼던 그 살기와 눈빛에 기가 완전히 눌려버린 무장갱단원 수백 명이 그의 뒷걸음질을 치다 총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총을 쏘기도 전에 기백 하나로 무자비한 갱단 폭도들을 제압해버린 겁니다. 외신들은 폭도들이 단 한 발짝도 침범하지 못한 이 기적의 요새를 지켜보며 루프탑 코리안 루프탑 코리안 옥상 위의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경악했습니다. 폭동이 끝난 후 LA 뒷골목 갱단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가게는 절대 털지 마라. 쏘면 반드시 대가리에 맞는다는 뼈저린 불문율이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강의실은 이제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저 배 나온 아저씨들이라 낄낄대며 비웃었던 제 동기들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죠. 이때 강단에 선 하디 교수님이 제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며 아주 낮고 묵직하게 읊조립니다. 데이비드, 위디어, 자네가 아까 나에게 물었지? 제대하고 십수년이 지났는데 왜 굳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총을 드느냐고. 그 진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네. 이 아저씨들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총을 드는 건 국가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야. 내 등 뒤에 벌벌 떨고 있는 내 안에 눈물 찢는 내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지. 내 가족이 피눈물 흘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맨몸으로 적의 총알을 맞고 죽겠다는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아버지들의 부정부칭. 그것이 바로 한국 예비군이라는 벌꾸로 소리들의 피 속에 흐르는 진짜 전투력의 원천인 거라네. 그 순간 저는 거대한 둔기로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벅찬 전율에 휩싸이고 맙니다. 미국처럼 헌법으로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쏟아붓지 않아도 대한민국 땅에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방패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는 숭고한 책임감으로 무장한 이 세상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전사들. 고단한 삶의 무게 앞에서도 굽은 어깨로 묵묵히 버텨내며 조국과 가족이 위태로울 때 기꺼이 자비 없는 맹수로 각성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들. 그것이 바로 세계 초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뼈저린 이유였던 겁니다. 화면이 또 한 번 번쩍하며 바뀝니다. 이번엔 낡은 흑백 영상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고 끔찍한 최신 전투 영상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장 한복판이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러시아의 최신형 육중한 전차가 들판을 질주하다가 허공에서 날아온 파리만한 드론 한 대에 정통으로 얻어맞고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헉 하는 숨죽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철통 같은 장갑과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던 무적의 전차가 고작 편의점 부품으로 조립한 수십만 원짜리 자폭 드론 한 대에 어이없이 박살나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디 교수님이 이 끔찍한 영상을 띄워놓고 날카롭게 묻습니다. 제군들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얼마나 크고 비싼 무기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정밀하게 드론을 통제하며 이 미쳐버린 첨단 전장을 버텨낼 거대한 인적 시스템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여러분이 비웃었던 그 배에 나온 한국의 예비군 아저씨들이 이 최첨단 드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낡은 소총이나 쏘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현대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를 포함한 펜타곤의 엘리트 학생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뭅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들 나이든 아저씨들이 최신 IT 기기로 무장한 현대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라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다음 데이터는 서구식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던 저희의 얄팍한 오만함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예비군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한 머릿수나 정신력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직업적 전문성이 군복을 입는 순간 그 즉시 최첨단 전술로 치환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이 띄운 다음 사진에 제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한국 육군 17사단 백호 부대의 실제 동원 훈련장 모습입니다. 연병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엎드려 쏴만 할 줄 알았던 예비군 아저씨들이 지금 머리에 가상현실 VR 기기를 뒤집어 쓰고 최첨단 과학화 훈련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바로 그 1인칭 고속 자폭 드론 FPV의 조종기를 손에 쥐고 있죠.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평소 사회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주말이면 방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스타크래프트나 슈팅 게임을 즐기던 이 390 사성용 평범한 아저씨들이 조종기를 잡는 순간 비정상적인 속도로 드론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버립니다. 현역 장병들조차 쩔쩔매는 복잡한 비행 전술을 이 아저씨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마스터해버립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기기를 흡수하고 마우스를 쥐고 밤을 새우며 신들린 손가락 감각을 키워온 IT 최적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소총 사격의 근육 기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적의 약점을 타격하던 그 짐승 같은 디지털 감각이 실전 드론 조종 능력으로 1초 만에 켜지는 겁니다. 전율이 척추를 타고 찌릿하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굴착기와 크레인을 몰던 중장비 기사 아저씨가 예비군 훈련에 오면 매뉴얼 따윈 필요 없습니다. 수십 톤짜리 K9 자주포의 궤도 상태를 현역병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파악해 고쳐버립니다. 통신회사에서 광랜 케이블을 깔던 엔지니어가 군복을 입으면 전장에 끊긴 통신망을 복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 통신병으로 돌변합니다. 군대의 딱딱한 교범에만 갇혀있는 앳된 현역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 한복판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매일 치열하게 기술과 씨름하며 밥벌이를 해온 그 처절한 생존 감각이 전장에 투입되는 즉시 펜타곤조차 혀를 내두르는 괴물 같은 집단지성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하디 교수님이 마침내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냉혹한 국제 안보의 진실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베트남, 유럽을 보십시오. 냉전이 끝났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예비군을 전부 해체했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자 텅 빈 훈련장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동원력이 뛰어나지만 국가 전체 인구가 1,000만 명도 되지 않아 장기전으로 가면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으로 주방위군을 소집해도 이들을 훈련시키고 실제 작전에 투입하는 데만 수일, 길게는 수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철저하게 다릅니다. 화면 가득 한반도의 지형도가 붉게 물들며 압도적인 숫자가 불타오르듯 떠오릅니다. 275만 명의 훈련된 예비군, 그리고 300만 명의 민방위, 도합 100만 명, 스위스 전체 인구와 맞먹는 이 거대한 600만의 예비 전력이 조국의 호출이 떨어지는 순간 별도의 재훈련이나 조율조차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완벽한 군사 조직으로 뭉쳐 전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순간 그 험악한 능선과 깊은 골짜기마다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600만 명의 사냥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매복하는 겁니다.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느 건물 옥상이 폭도들을 저격하기 좋은 킬박스인지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방어선. 여기에 하나 더 적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한국만의 미친 인프라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마우스 클릭을 하자 전국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대피시설에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시민들은 패닉에 빠져 무작정 아무 지하실로나 뛰어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위기 발발, 즉시 전국 수만 곳에 달하는 대피시설과 지하철역이 완벽한 민방위 요새로 자동 전환됩니다. 20대와 30대가 전방에서 최신 드론 전술로 적을 타격하는 동안 40대와 50대는 후방에서 통신과 물류를 유지하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냉전 시대부터 뼛속까지 박힌 생존 감각으로 사회의 혼란을 완벽하게 통제해버립니다. 군대와 민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채 5천만 국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교수님의 서늘한 일갈이 강의실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버립니다. 제군들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설 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만약 어떤 미친 강대국이 한국을 침략하려 주파나를 튕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방에 매서운 상비군을 뚫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 뒤에는 내 가족을 건드린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 찢어발기겠다는 600만 명의 짐승 같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최첨단 드론과 중장비, 통신망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기술의 달인들이죠. 세계 어느 나라 수뇌부가 감히 이 미친 국가를 상대로 침략 버튼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컴퓨터를 돌려봐도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 쪽이 뼈도 못 추리고 몰살당한다.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콧대 높은 백인 장교 출신 동기가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습니다. 맙소사. 우리는 그동안 펜타곤의 낡은 군사교범만 들여다보며 저런 괴물 같은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총기 소유가 철저히 금지된 얌전한 나라라고 매일 밤낮으로 일에 치여 피곤에 절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만만하게 봤던 서구 엘리트들의 지독한 오만함이 하디 교수님의 압도적인 데이터 폭격 앞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저 또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수십조 원의 스텔스 전투기도 바다를 덮는 핵잠수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궁극의 전쟁 억제력. 그것은 돈으로도 강압적인 명령으로도 절대 복제할 수 없는 6,500만 명의 살아 숨쉬는 심장들입니다. 스크린 속 구겨진 셔츠를 입고 지하철 손잡이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던 아저씨의 낡은 얼굴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피곤에 찌든 무기력한 중년 남성이 아니라 언제든 조국과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두려운 맹수의 얼굴.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대국 군대가 수십만 명 밀려와도 절대 뚫어낼 수 없는 수천 년 호국의 역사가 벼려낸 가장 날카로운 창.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반도의 나라 앞에서 감히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고 꼬리를 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저 평범한 아저씨들의 굽은 어깨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지독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저 스크린 속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저씨의 낡은 사진을 보며 낄낄대고 비웃었던 제 콧대 높은 동기들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펜타곤에 잘난 엘리트라는 알량한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희들의 정수리 위로 도저히 계산조차 불가능한 거대하고 묵직한 진실의 덩어리가 쿵 하고 떨어져 내린 기분입니다. 화면 한가운데 띄워진 저 평범하고 낡은 셔츠, 피곤에 절어 축 처진 40대 가장의 얼굴이 이제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 어떤 사성, 장군이나 펜타곤의 최첨단 병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숭고한 존재로 심장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 숨 막히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하디 교수님이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늘 날카로운 이성과 차가운 실전 데이터만 쏟아내던 안보학의 거장,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지금은 한없이 낮고 먹먹하게 미세한 떨림을 품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들고 있던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스크린 속 아저씨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며 입을 뗍니다. 제군들, 현대 군사학에서 무기의 재원이나 병력의 숫자는 컴퓨터로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펜타곤의 슈퍼컴퓨터라도 도저히 수치화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서구 유럽 사회는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개인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철저하게 길러집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가족도 챙길 수 있다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마트로 달려가 총과 식량을 약탈하고 벙커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남자들, 저 지독하게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박힌 근본적인 생존의 회로 자체는 서양인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얽혀 있습니다. 교수님의 짙은 눈빛이 강의실 맨 앞줄에 앉은 저를, 그리고 제 뒤에 얼어붙어 있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깊숙이 찔러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 속 저 남자의 일상을 뼛속 깊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졸고 있는 수백만 명의 아저씨들 중 누군가는 저 남쪽 지방 순천에 펄펄 끓는 제철소나 쇳가루가 휘날리는 거친 제조 공장에서 하루 종일 땀방울을 비오듯 흘리며 살인적인 교대 근무를 버텨내는 사람일 겁니다. 용접 불꽃에 작업복이 그을리고 손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도 그 끔찍한 열기를 묵묵히 견뎌내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에 넣고도 절대 아프지 않을 앙증맞은 두 딸의 웃는 얼굴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박아두고 밤낮 없이 일하는 평범한 아빠일 테죠. 퇴근길에 아빠를 기다릴 두 딸의 얼굴 한 번 보는 그 찰나의 기쁨 하나로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폭언과 팍팍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삼켜내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 더 다치고 뼈가 부서지도록 피곤해지더라도 내 가족의 저녁 밥상에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 더 올리고 내 예쁜 딸들에게 유행하는 새 옷 하나 더 입히겠다는 그 지독하고 처절한 가장의 책임감. 그것이 바로 저 굽은 어깨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동력입니다. 순간 저는 심장 정중앙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욱신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펄펄 끓는 제철소의 열기와 두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땔감처럼 태워버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은 그저 대학 강의실에서 다루는 건조한 안보학의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범벅이 된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삶의 현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온 그 일상이 무참히 위협받고 전쟁의 사이렌이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의 목소리에 마치 활시위가 당겨지듯 팽팽한 살기가 서립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살기 위해 도망칠 궁리부터 하겠지만 저 한국의 아버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나 외세의 무자비한 포탄이 내 아내가 저녁 창어리를 사러 가는 시장을 겨누고 내 두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파트를 향해 날아온다는 걸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 이 배 나온 아저씨들은 지하실로 숨어드는 게 아니라 두 주먹을 꽉 쥐고 눈빛부터 서늘한 야수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냥꾼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고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이들의 피 속에 수천 년간 각인된 그 무서운 전투력과 근육 기억이 100% 가동되는 이유는 무슨 대단한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나 사상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겁먹고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내 등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예쁜 새끼들이 적들의 군홧발에 끔찍하게 짓밟힌다는 그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뛰어넘는 미치도록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꼴을 두 눈 뜨고 보느니 차라리 내가 맨몸으로 적의 총알을 벌집처럼 받아내고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분노. 그것이 평범하고 선량한 동네 아저씨들을 단 1초 만에 자비 없는 살인 기계로 각성시키는 진짜 스위치인 겁니다. 이들은 적을 죽이고 싶어서 사람의 피를 보고 싶어서 총을 드는 게 아닙니다. 내 등 뒤에 있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온전히 살려내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드는 겁니다. 지키고자 하는 자의 그 처절한 분노와 사랑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최첨단 무기로도 그 어떤 정예 부대로도 절대 뚫어낼 수 없습니다. 그 묵직한 일갈이 강희 씨를 때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책상 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맙니다. 핑 돌던 눈앞이 결국 뿌옇게 흐려지더니 통제할 수 없는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려 책상 위를 적십니다. 코네린, 카마치스고라버러스를 비대다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스텔스 전투기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해구산만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힘이라고 거만하게 믿어왔던 저의 그 얄팍한 서구식 안보관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이라는 것은 결코 펜타곤의 의리의리하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작전 회의실에서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구두를 신고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에 오르는 아버지들의 묵묵한 출근길에서 자식의 입에 따뜻한 밥술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어 보이는 그 낡고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매일매일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고단한 아저씨들이 위기 앞에서 왜 그토록 잔인할 만큼 강해지는지, 왜 이스라엘의 촘촘한 동원체계나 유럽의 막대한 자본력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유일무이의 600만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야 온몸의 세포로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고 눈부시던 시절엔 꽃다운 20대 청춘을 통째로 바쳐 차가운 철책선 앞에서 묵묵히 조국을 지켰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온갖 더러운 풍파와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아가며 아득바득 가정을 지켜낸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조국과 내 가족이 위기에 처한다는 소식만 들리면 서랍장 제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낡은 군복을 주섬주섬 꺼내 입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빗발치는 사지로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 하디 교수님이 스크린의 전원을 탁 끄며 칠흑같이 어두워진 강의실 속에서 조용하지만 바위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의 기나긴 강의를 마칩니다. 데이비드, 그리고 우리 펜타곤의 미래를 짊어질 제군들. 명심하십시오. 세계 초강 대국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지도를 내려다보며 뼛속 깊이 느끼는 진짜 공포는 결코 미사일이나 전차가 아닙니다. 바로 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굽은 어깨에 600만 명의 아버지들 그 자체입니다. 가족을 위해 언제든 웃으며 자기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거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집단. 이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숨 쉬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무뚝뚝하고 평범해 보이는 한국 아저씨들의 존재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궁극의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 밝은 형광등 불이 켜지는 순간 콧대 높던 백인 장교 출신을 포함해 펜타곤의 엘리트 학생 전원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텅 빈 하얀 스크린을 향해 묵묵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저 또한 뜨거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핏대가 하얗게 서도록 꽉 쥔 오른 주먹을 왼쪽 가슴 심장 위에 얹습니다.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그저 피곤해 보이기만 했던 지하철의 그 중년 남성.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아버지들의 처진 어깨 위에 남겨진 그 어떤 빛나는 훈장보다도 거룩하고 찬란한 삶의 무게 앞에 저는 제 생애 가장 뜨겁고 깊은 존경의 묵념을 보냅니다. 감히 단언컨대 당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절대 무적의 전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화창합니다. 집 밖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저의 마음을 따뜻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네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곳의 날씨는 어떠할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헐리케이츠를 사랑합니다.